얼음은 용서하지 않는다. 알래스카에서 추위는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끊임없는 시험이며 인간의 저항력을 정의하는 한 방식이다. 해가 몇 개월 동안 모습을 감출 수 있고 고요함이 눈만큼 무거워지는 이 얼어붙은 땅 끝에서는 많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관습들이 생겨났다. 알래스카의 고립은 극단적이고 깊어서 사랑과 욕망, 인간관계마저 생존을 위해 적응해왔다. 여기서 여성을 나눠 갖는 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전통이며 신뢰의 표시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여온 어떤 도덕도 무력화시키는 생존 시스템의 일부이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를 빌려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알래스카 고대 문화에서는 방문객과 아내를 나누는 행위가 방탕이 아니라 환대였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자 따뜻함과 식량, 그리고 동반자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추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며 육체의 온기를 느끼며 그 행위는 신성한 의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에스키모 마을들에는 북방에서 가장 논란 많고 매혹적인 전통 중 하나인 배우자 교환 스파우스 스와핑이 생겨났다. 먼 땅, 탐험가나 상인, 안내자에서 온 이들은 환한 미소와 뜨끈한 음식, 발효주 한 잔으로 맞이받았으며 때로는 호스트의 아내와 침상을 나누라는 암묵적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것은 의무도 거래도 아니었다. 고대의 규약이자 육체를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조화의 도구로 보는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눈보라로 몇 개월간 외부와 단절되고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없는 북극 토착민 공동체는 욕망을 위한 고유의 언어를 발전시켰다. 그 언어에서는 충실함이 배타성으로 측정되지 않고 상호 존중으로 잴 수 있으며 한 번의 쓰다듬이 감사의 표시가 되고 욕망은 숨겨지지 않지만 과시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얼음이 녹고 깨어난 뒤 흐르는 유콘강처럼. 도시화된 알래스카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더는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다. 현재 우크치아급ik, 유트캬크빅이라 불리는 베로바로, 포인트 호프, 포인트 호프, 쿠스코크임 강 델타, 굿코크임 리버 델타. 마을들에서는 관습이 잊히지 않고 은밀히 전해진다. 그 마을 여성들은 추위를 못 느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마주하기에 강하다. 그들은 불을 지피고 노인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하늘과 곰의 발자국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존재다. 동시에 언제 바라보고 언제 받아들이며 언제 거절할지를 아는 선택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 토착 공동체에서 미소는 빈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이며 눈보라 속에서 뜨거운 커피를 대접하는 단순한 몸짓이 초대가 될 수 있다. 겨울의 해가 단지 몇 시간만 떠 있을 때 인간적 접촉의 불꽃은 보물처럼 소중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육체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유픽. 문화에는 스페인어로 정확한 번역이 없는 용어 이카유르투크가 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좋은 동반을 하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결과 온기,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겨울 동안 미쳐버리지 않기 위한 방식이다. 알래스카에서 고독은 추위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파트너를 단 한 번의 밤이나 한 달 동안 나누는 것은 그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여성은 사적인 재산이 아니라 정서적 균형에 닫히자 연결의 매개체로 여겨진다. 오늘날 많은 전통이 부드러워지거나 비밀리에 유지되지만 물가의 가죽과 육포 냄비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아직 존재한다. 얼음과 눈을 수십 킬로미터 건너 음식과 피난처뿐 아니라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쓰다듬, 한 번의 속삭임을 찾아 헤매던 이들의 이야기다. 현대의 방문객은 당황할 수 있다.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페어뱅크스, 주노. 같은 도시는 미국 어느 도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눈오토바이를 타고 토착 마을로 조금만 나아가면 이 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와 얼음, 굶주림과 욕망의 리듬을 따르는 시간 말이다. 존중과 겸손을 지닌 여행자는 호텔이나 공연이 아니라 이야기와 의식, 고요함으로 맞이받는다. 때로는 낯선 여성과 같은 담요 아래에서 잠들 기회를 얻기도 한다. 남편의 묵시적 허락 아래. 이는 장난도 호기심도 아니며 도덕적 판단을 초월한 인간적 약속의 일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습은 요구하거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다. 내부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알래스카의 신비를 진정으로 경험한 이들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길게 침묵하고 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시선 속에 모든 것을 암시하지만 아무것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미소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아 전한다. 그 전통과 현대 생활의 대조는 점점 분명해진다. 도시의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일하며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남부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들 혈관 속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흐른다. 몸집을 자수로 수놓고 도끼로 얼음을 깨며 외지인을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때로는 육체의 온기로 맞이하던 여성들의 이야기 말이다. 몇몇 이누피아트 공동체에서는 누낙파라크라 불리는 의식상의 안주인을 기억한다. 아름다움과 지혜, 관대함으로 선택된 이 여성이 낯선 이를 제일 잘 환대했다. 이는 매춘도, 의무도 아니었다. 문화 간 즐거움을 매개하는 연계로운 역할이었다. 알래스카에서 욕망은 죄가 아니며 가장 고대적인 당신을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다. 설원에서는 모든 것이 폭풍 속에서 사라질 수 있으니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온기다. 설령 다른 일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밤이라도 또는 단 한 명이라도 금보다 더 귀중하다. 그래서 알래스카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수수께끼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과 땅과 몸과 고요함이 진짜로 말한다면 어떤 것이 될지를 가르는 경계다. 눈이 비밀을 덮지만 동시에 보존하듯 얼음 아래 뛰는 심장을 조금만 파헤치면 욕망과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운 그 심장을 만날 수 있다. 알래스카의 기후는 계절을 알릴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애정은 감정인 동시에 본능이다. 영하 40도에 온도가 내려가고 18시간이 넘는 어둠이 이어질 때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인간의 몸이 외모가 아니라 온기를 전달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고독을 달래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 필요는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규범을 낳았다. 가장 혹독한 겨울 몇 개월 동안 멀리 떨어진 마을들, 예컨대 갯썰매나 비행기, 때때로 얼음 위를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시시마랩나 키발리나 같은 곳에는 술집도 쇼핑몰도 영화관도 없다. 오락이라곤 날롭게 모여 속삭이며 바라보는 시선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고요와 추위, 변하지 않는 일상에 적응한다. 견딜 수 없을 때면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접촉이다. 이런 공동체에서 배우자 나눔 개념은 도시 문화가 이해하기 어려운 스캔들로 여겨지지 않는다. 흔히 예의의 일부로 여겨지며 어른들의 향수 어린 목소리로 회상된다. 식량이나 도구, 단순한 소식을 전해준 다른 마을 사람을 맞이할 때 공유의 몸짓이 물질적 감사를 넘어선 신뢰와 환대의 표시였다. 어떤 경우에는 방문객이 공동체의 가장 깊은 핵심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존중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았다. 유픽과 이누피아트 전통 문화에는 미묘한 신호와 비공식적인 의식이 있다. 주인은 공개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방문객도 요구하지 않는다. 손을 어깨에 얹거나 부엌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거나 고개짓이나 눈빛으로만 암시된다. 언제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성이다. 복종이 아니라 감정적 권위로서 순간을 읽고 선택한다. 이러한 교류는 갈등이나 비극 없이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 흔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았다. 친밀함이 필요할 때 또는 먼 공동체 간 동맹을 맺을 때만 이루어졌다. 기독교와 서구 도덕의 영향으로 빈도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지역에서 최근 과거의 일부로 눈과 망각을 견디는 비밀로 전해진다. 알래스카 여성은 동반자이자 어머니이며 사냥꾼이자 지도자, 그리고 역사의 수호자로서 다중 역할을 해냈다. 대표적으로 그위친 귀친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가정의 오라클로 여겨져 꿈을 더 선명히 해석하고 가정의 정신 변화를 감지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여성이 방문객과 잠자리를 나누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약함이나 복종이 아니라 욕망과 균형을 연결하는 고대의 직관에 따른 것이다. 이 문화에서 사랑은 소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물처럼 여겨진다. 가두면 썩고 나누면 흐른다. 생존이 협력에 달린 땅에서는 이기심도 질투도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나보다 더 중요하며 관계는 신체적 배타성으로 정의되지 않고 상호 돌봄과 사냥에서 돌아오는 조용한 지속성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삶은 문명이 가장자리에만 닿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현대 생활은 라디오 신호나 한 달에 한 번씩 물자를 보내주는 헬리콥터처럼 희미하게 스며든다. 이런 맥락에서 따뜻한 육체는 등불이자 여론이자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다. 따라서 배우자를 나누는 관습은 정신 건강 전략이기도 하다. 자살률이 높고 계절성 우울증이 심하며 어둠이 끝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인간적 접촉은 방패이자 치료제다. 밤을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필수적 필요이다. 그래서 방문객이 선입견을 안고 알래스카에 오면 종종 벽에 부딪힌다. 이 땅은 성급함도 호기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요를 존중하고 고독을 이해하며 배우려는 자만이 이곳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깨닫는다. 때로 그 대가로 기름 램프 아래 큰 사슴 가죽과 부드러운 소리에 둘러싸여 기다리지 않았던 쓰다듬과 불로부터 나온 열기를 발견하게 된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 전통이 대대로 전해진다. 어머니가 딸에게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하며 존중의 표시로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수용하든 거절하든 그 선택은 존중받는다. 알래스카 여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다. 그 자유는 성을 대하는 자세에도 드러난다. 다른 곳에서 여성의 몸이 억압과 수치의 대상이라면 이곳에서는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여성은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제공하고 적절하다고 느끼면 내어준다. 관찰력이 있는 외국인 여행자는 이 빙하와 오로라가 흐르는 땅에서 은밀히 흐르는 관능을 감지할 수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보여준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살아갈 때 침묵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폭풍은 온기를 지워버릴 수 있으므로 말의 가치는 희미해진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몸짓이다. 보살핌이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관계는 낭만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띈다. 그것은 삶을 건 약속이다. 시면 앞에서 함께 맞서는 동지애이다. 많은 공동체, 특히 이누잇과 유픽 부족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얼음 위를 함께 걷는 이. 이 단순한 말은 깊은 철학을 압축한다. 여기에서 연인은 감정적 장식품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이자 여행의 파트너이며 얼어붙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깨어나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가족 구조가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유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처일부제가 외부에서 전파된 종교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권장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 파트너를 나누는 전통 관습은 여전히 조용히 상징적인 형태로 이어진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배타적 독점이 아니라 조화다. 정서적 안정이다. 느린 불길 위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신뢰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빌려준다는 행위,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방문객에게 동행을 베푼다는 것은 외부의 시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복종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다. 그것은 생존과 상호호혜, 인간의 천을 나누는 것이 식량을 나누는 것만큼 필수적인 관대함일 수 있다는 이해에서 뿌리를 내린 실천이다. 이 공동체의 여성들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존재다. 때로는 이 행동을 제한하는 이도 바로 그들이다. 의무감이 아니라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음의 불문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춘 방문객이라면 그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성적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훨씬 미묘한 형태로 환대가 표현된다. 서로 닿지 않고 함께 잠을 청하거나 두꺼운 담요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기다. 알래스카에서 애정은 소리 없는 몸짓으로 전해진다. 가장 뜨거운 수프를 건네고 가장 부드러운 동물 가죽을 펼치고 뜨거운 돌을 손님 발밑에 놓아주는 것이다.
이 모든 행위는 너는 안전하다, 믿어도 좋다, 환영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관습은 깊은 겨울 동안 마을이 몇 주, 심지어 몇 달간 완전히 고립될 때 자주 나타난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몇몇 얼굴로만 축소된다. 일상은 느릿해지고 내성적이 된다. 인간관계는 달라진다. 예기치 못한 결속이 생겨나고 다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가 허용된다. 하지만 북극의 심장부에서는 규칙이 바뀐다. 인간적 유대가 본능이자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된다. 이런 개방성은 공동체 의식과도 깊이 연결된다. 전통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보살핀다. 아이들은 공동으로 양육되고 어른들은 존경과 경청을 받는다. 성싱은 금기로 여겨지기보다 삶의 순환 일부로 이해된다.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수치스러움이 없고 때로는 몸이 옷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죄책감이 없다. 물론 이러한 관습이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종교적 압박, 소셜미디어의 유입, 서구식 정규 교육 등의 이유로 이 관습을 제한하거나 포기했다. 그러나 문명이 닿지 않는 변두리, 얼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전통이 숨쉬는 곳에서는 이 관습의 메아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현실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남성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경쟁 대신 연대가 강조된다. 한 남성이 아내의 천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그의 그녀와의 유대가 단순한 하룻밤을 넘어 지속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신뢰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애정을 베푸는 것이 곧 생명을 베푸는 것이라는 이해에서다. 알래스카에서는 몸이 피난처가 된다. 초가집의 방문객을 맞아들이는 여성은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나누기 위해 초대한다. 그들의 시간, 침묵, 공간을. 그래서 많은 방문객에게 이 만남은 에로티시즘보다도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피부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드린다. 극한의 기운은 장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은 이상적 낭만보다 실용적 궁합에 기반을 둔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낭만이 피어날 때도 그 형태는 다르다. 손수 꿰맨 새 코트 한 벌, 특별히 훈제한 생선 조각 하나, 잠들기 전 건네는 한마디 말처럼. 그럼에도 이 험난함 속에서 사랑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피어난다. 때로는 한 지붕 아래에서 여러 달을 함께 보낸 후에 때로는 온 겨울 내내 함께 바라보고 도우며 연인이 맺어진다. 데이트도 소셜미디어도 없다. 오직 직관과 친밀함 그리고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알래스카에서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성급할 필요도 없지만 거짓될 만큼의 거리를 둘 여유도 없다. 다른 남성과 침상을 나눈다는 개념에는 영적인 요소도 깃들어 있다. 어떤 이누잇 문화에서는 몸이 기억을 지니며 적절한 접촉으로 그것이 정화된다고 믿는다. 한 남성과 여성이 가져오는 에너지가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믿음도 있다. 존중 속에 이루어진 하룻밤이 가정의 조화를 회복시킨다고 여긴다. 이러한 믿음은 학교에서는 가르쳐지지 않지만 구전으로 옛 노래 속에 세대 간 속삭임 속에 전해진다. 북쪽의 정신은 겉으로는 거칠어도 안으로는 따뜻하다. 이렇게 알래스카는 단순한 얼음 풍경을 넘어 하나의 거울이 된다. 본질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춘다. 따뜻함, 연결, 소속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사랑은 말이나 반지로 측정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모닥불로, 함께 나누는 가죽으로, 품에 안기는 침묵으로 측정된다. 알래스카에서 침묵은 스승이다. 말하기 전에 관찰하고 판단하기 전에 경청하며 이 극한 세계의 삶이 다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눈은 길을 덮지만 비밀을 보호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 남성들이 아내를 손님에게 빌려준다는 소문도 그 비밀 중 하나다. 이렇게 들으면 도발적으로 거의 원시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지구 가장자리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진실은 짧은 문장에 담기지 않는다.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느껴야 한다. 문명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오두막에서 전기도 없이 밤을 보내야 한다.
그곳에서는 오직 공유된 담요와 어둠 속의 뜨거운 숨결만이 중요하다. 그곳에서 규칙은 달라지고 도덕적 판단은 몸과 영혼의 논리의 길을 내준다. 충동적 욕망이 아니라 정서적 육체적 필요, 꼬리표 없는 부드러움, 상호 생존의 행위다. 그래서 코츠뷰나 갈레나 같은 공동체의 많은 노인들에게 연인이 함께하는 일은 양보나 타락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응답이었다. 매서운 눈보라 뒤에서 죽음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애정의 독점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이성을 지키는 것이다. 수치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이 보편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문화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존중하며 기억하는 공동체도 있고 강하게 비난하는 공동체도 있다. 현대의 알래스카는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땅이다. 시간의 흐름이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도심에서는 미국식 가치가 지배적이지만 외딴 마을에 한번 들어서면 말이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눈빛이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도 어느 밤의 조화와 우정을 위해, 때로는 과부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눈 속에서 단단해진 우정을 기리기 위해 낯선 이에게 몸을 내준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 예다. 강인하면서도 자유로운 이 여성들은 욕망이 위협이 아니라 언어임을 이해한다. 가끔 가장 관대한 몸짓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바람과 세월에 그을린 얼굴로 마을을 거닐며 기억 속에 새긴 이야기를 전한다.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움이나 스캔들은 없고 평온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남편의 침묵을 읽고 언제 방문객이 뜨거운 수프 이상을 필요로 하는지 직감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종이 아니라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그 몸짓에는 사랑이 있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 집을 향한 사랑, 생명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모두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오해도 있었고 방문객이 친절을 오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관습은 덜 흔해지고 더 은밀해졌다. 근대화가 전기와 인터넷 학교를 가져왔지만 외부의 도덕주의도 함께 가져왔다. 많은 경우 그런 외부의 시선이 공동체로 하여금 가장 은밀한 관습을 입을 맞추고 숨기게 했다. 그러나 숨긴다고 잊히는 것은 아니다. 북쪽의 가장 오래된 구석에서 그 밤들의 메아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할머니들이 담요를 짜며 부르는 노래 속에 담겨 있고, 눈이 내릴 때 누군가 옛사람을 회상하며 불가 옆에 속삭이는 말 속에 담겨 있으며, 얼음과 따뜻함의 순환을 기념하는 원무 속에 되살아난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성장한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문화와 영화, 소셜미디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부모의 이야기와 물려받은 몸짓,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애정 형태가 있다. 그들은 균형을 찾으려 한다.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어떤 이는 의식적으로 열린 관계를 선택하고 다른 이는 몸을 소유가 아닌 돌봄의 공간으로 되살린다. 노움이나 베델 같은 도시에서는 토착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며 새로운 관계 양식이 탄생했다. 긴 겨울철 집을 공유하는 자유로운 유대체를 탐구하는 젊은 그룹, 다른 사람과 집을 나누는 커플 등이 그것이다. 전통의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이며 과거의 영혼을 잃지 않는 현대적 적응이다. 그리고 그 모든 몸짓에는 하나의 욕망이 담겨 있다. 수세기 어둠을 견뎌온 인간의 불꽃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알래스카의 진정한 신비다. 북극광도, 빙하도, 곰도 아니다. 그 많은 눈 아래 숨은 온기다. 목조 오두막 서로 다가서는 몸, 사랑이 항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내어주는 것임을 이해하는 여성들 속에 숨은 인류애다. 말이 얼어붙어 버리기 전에 이 땅에서 피부는 곧 언어가 된다. 포옹은 약속이 되고 함께 누운 자리는 하나 된 예식이 된다. 얼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귀한 온기는 불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온다. 그 온기를 두려움이나 자아, 죄책감 없이 나눌 때 잠시 세상은 더 인간다워진다. 이것이 알래스카의 삶이다. 먼, 극단적, 길들일 수 없는 삶. 사랑은 환대로 위장하고 욕망은 얼음 위를 걷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여성들은 차가움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이들에게만 비밀을 밝혀준다. 그리고 어쩌면 술록가죽 담요 사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잔 사이에서, 말이 필요 없는 한 번의 눈빛 사이에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